쌤 너무 자, 갈게요. 현대시 11, 현대시 10. 너무 커요. 가글은 김수영의 파밭가에서 시적 화자의 뭐제시? 파. 파? 아. 장소, 공간, 시적 화자의 공간이겠죠. 그렇죠? 파밭가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 크림치즈. 크림치즈를 파밭가에서 왜 얘기해? 나작품은 김용택 시인의 들국이라고 하는 소재가 제목이다. 그쵸? 그쵸? 들에 피는 국화. 그쵸? 호로록 국이 아니에요. 그거 들으셨어요, 그걸 또? 자, 4번 문제만 볼게요. 가나 모두 뭘 소재로 하고 있다?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가작품 파밭가에서 시적화자 뭐 생각한다? 사랑? 생각한다. 뭐 가의 화자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성찰통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사랑이 변하죠, 그렇죠? 또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과거의 사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사랑 이제보다 꺼져난 새로운 사랑, 그렇죠? 와우. 반면 나의 화자는 사랑의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 빗대어진 대상은 뭐겠어요? 들고. 들국이 되겠죠. 맞아요? 네. 들국이라고 하는 소재가 화자의 정서, 사랑의 정서, 감정과 처지일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당연하죠. 그렇죠?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까요? 들고. 들국을 통해서 드러낼 확률이 농후하겠죠. 크겠죠. 가볼게요. 해당 작품은 참고로 이 상호고 2학년 시험범위였는데 중간고사. 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묵은 사랑 뭐예요? 보기 박스에 들면 옛사랑, 과거의 사랑. 그것이 이제 벗겨질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이 삶은 계란에서 중요한 건 껍질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담겨있는 흰자와 노른자예요? 흰자. 그럼 결국 그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저 껍질이라고 하는 거 지금 묵은 사랑을 뭐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가치한 거다, 가치 있는 거다? 무가치한 거. 묵은 사랑은, 과거의 사랑은 뭐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럼 뭘 해야 돼? 꺼져라. 버려야 돼. 그쵸? 꺼져야 돼. 그쵸?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자, 그럴 때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명령.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형 어미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어조예요? 강력한. 강한 어조죠. 그쵸? 붉은 파밭. 그 붉다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와 색채어와 푸르다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는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시적화자가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색채 대비를 통해서 푸른 새싹. 푸른 새싹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맛이 아니라 지금 막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새싹인 거죠. 그쵸? 그 이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죠. 그쵸? 색채 대비를 통해서 결국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새로운 사랑, 과거의 사랑, 묵은 사랑 이런 것들 이 아닌 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아까 보기 박스에서 역설적 인식 나온다고 했는데 그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근데 얻었는데 잃는 거야. 뭐야 이거? 역설적인 거죠. 그쵸?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것,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과거의 사랑에, 과거의 것에 영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자, 그럼 여기서 묵은 사랑 드러내는 거 뭐예요? 먼지요. 먼지 앉은 석경, 이거 그 거울, 너의 그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이듯 움직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먼지 앉은 석경이라고 하는 거 역시 과거의 사랑, 묵은 사랑인 거지, 그치? 거기에 그려지는 너의 그림자라고 하는 건 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역시 그럴 때도 뭐 해라? 이 새로운 거 봐라. 이 새로운 것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과거의 것은 버려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역시 비유적 표현.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자, 젖어 있듯이 젖어 있을 때. 그럼 이것과 뭐예요? 이것이 같은 거죠. 그쵸? 새벽에 준 그 물뿌리기예요. 물뿌리기의 물이 아직도 젖어 있다. 과거의 것이죠. 그쵸?
그것이 여전히 마르지 않고 젖어 있을 때 이 뜻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이 한복판에. 그럼 역시 시적 화자가 그 과거의 사랑이 여전히 뭐 하고 있을 때 집착하고 있거나 머무르고 있거나 남아 있을 때 그때 새로운 거 봐라. 새로운 거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사랑에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랑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갖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과거의 사랑, 묵은 사랑을 이제 비유한 표현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왔죠, 그렇죠? 뭐뭐 나왔어? 껍질, 삶은 달걀의 껍질, 그리고 먼지 앉은 석경에 그림자 비추는 거, 그리고 조례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가보자. 가 명령형어미 그쵸? 화자의 의지 어때요? 묵은 사랑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의인화 사람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 없죠? 그리고 해당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폭로 이런 것들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이야 애초에? 오케이? 의나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이런 거에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움직이다. 거기에 움직일 그리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의인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뉘우치는 마음. 어? 뉘우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이 한복판에. 오. 마음은 사람을 이면서. 마음을 사랑하는 이건 의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뾰족한데? 마음이 뉘우친다 라고 꾸며준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한복판에 그러니까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의인화로 보긴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뾰족했다. 순간 당황했어요. 그쵸? 나도. 가에는 지역방언 사용했어 안 사용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가와 달리 지역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으니까 가와 달리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쵸? 근데 일단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는 어떤 그러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일단 답으로 픽스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속이? 가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하고 있죠, 그쵸? 네. 기억 뭐예요? 푸른 색상. 푸른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 아닌 새로운 사랑, 그쵸? 얻어야 되는.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 시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기억에 대해서 맞는 표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장하게 하는 밑바탕.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 이렇게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거니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묵은 사랑과 반대되는 거니까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대상 뭐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니은까지 본 다음에 3, 4번 판단해보자. A. 먼지 앉은 석경이라는 시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뭐가 떠올라? 아니 부러운. 가만히 거기에 계속. 너무 하찮은데? 개미집. 이게 왜 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머릿속에 그 시어를 보자마자 떠올라지지 않냐고. 저 정도. 먼지 앉은 석경. 그래서 적어도 먼지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국 묵은 사랑을 비유한 표현이었으니까 시각적으로 떠올리긴다고 말할 수가. B 뭐였어요? 대낮. 네. 졸업을 새벽과의 새벽과의 연관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음. 그쵸? 그게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묵은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마음속에 담겨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짧은 시간 동안 남아있다. 짧은 시간 동안 당연히 남아있을 수 있지. 그쵸? 근데 그게 묵은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해야 그것을 버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쵸? 3번부터는 나 작품.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사랑이 벗겨지고 움직인다는 것,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를 통해 화자가 사랑의 감정이 변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변화한다면 그 묵은 것들, 과거의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의 사랑과 결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얻는다는 것, 잃는다는 것,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 역시 역설적인 표현,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랑과 결별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 역설적 인식, 그쵸? 나작품을 통해서 봐야겠네, 그쵸? 뭐 5번 선택지문 역시 있긴 하지만 우리 나작품 본 다음에 가보자. 좋아요. 나작품은 김용택 시인의 들국. 시적 화자가 기본적으로 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국을 보고 있다고, 시적 대상이 들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사랑을 이제 나타낸다고 말했었죠. 그렇죠? 보기 박스에서. 그렇게 가볼게.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일단 시적 화자가 단풍에 대해서, 산에 핀 그 단풍에 대해서 뭐라고 일단 인식하고 있기는 해. 곱다고 예쁘다고 인식하고 있기는 해. 하지만 그래서 뭐하냐? 응. 그리고 뭐하냐? 그래봤자 뭐하냐? 라고 하는 걸 역시 반복하고 있기도 해요. 그쵸?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산에 핀 그 단풍의 모습이 아름다운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죠. 그쵸?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하냐? 아까 시적 화자가 이 작품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쵸? 적어도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거, 적어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어떻게 감상해 볼 수가 있을까?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뭐하냐? 이건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함께 저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세상이 아름다운들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 아래 집 뒤뜰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냐. 여기서 나오네요. 그쵸? 결국 그 단서 나온 거예요. 뭔 헛짓이냐, 뭐하냐, 뭐한다요. 이 허무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결국 이 허무함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당신 안 오는데 세상이 아름다운들 뭐하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쵸? 저런 것들 다 뭔 소용이다요. 역시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 당신이 내 곁에 오지 않으면 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죠? 네. 그죠? 그 근거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용이냐? 어두운 산 머리에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하냐? 이것도 역시 무의미한 거죠. 초생딸을 보면서 시적 화자가 적어도 누구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대 얼굴같이 걸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잖아, 분명히. 그쵸? 그 초생딸이 저렇게 떠 있는 게. 그쵸? 근데 초생딸이 아무리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대처럼 느껴진다고 한들 그대가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죠. 그대가 내 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대가 내 곁에서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부정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자, 시적 화자의 마음을 뭐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지푸라기, 뭔가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메말라버린 시적 화자의 마음을 마른 지푸라기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자, 허연 서리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이미지가 일단 느껴진다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추움의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예요. 그쵸? 시적 화자의 마음에 이 허연 서리만 끼어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대가 내 곁에서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차갑게 식어버린, 생명력이 죽어버린 그러한 상황, 기본적으로 님을 그리워하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상황인 거지, 내면인 거지, 그치? 저 달, 그나마 내가 그대를 느낄 수 있는 그대 얼굴처럼 느껴지는 그 초생달마저 접을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데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님을 잃은 상황, 상실한 상황,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쵸? 그럴 텐데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이 가을 다 지나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시적 화자가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태도가 무슨 뭐야 뭐 어떤 모습이 그러한 병신 같은 바보 천치 같은 모습인 거야? 이러면 뭐하냐, 뭔 소용이냐. 그러면 서리밭, 아까 차가움의 이미지라고 했었고요. 서리라고 하는 건 눈서리와 마찬가지, 눈서리 이렇게 세트로 많이 쓰인다고 했었지. 특히 고전 시가에서 부정적 상황 나타낼 때. 내 곁에 님이 그대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들국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태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시적 화자의 사랑인 거지. 그대에 대한 사랑. 그게 스스로 자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비웃는 태도, 자기 비판적인 태도죠. 그쵸?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않는 그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자연물. 오케이? 가볼게요. 나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 많이 쓰였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어떠한 계절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 나? 그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뭐예요? 단풍 좋아요. 서리는 내가 고전 시가에서 많이 강조했고, 특히 이제 가을에 쌀쌀함을 드러낼 때, 가을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가을. 그쵸? 그리고 해당 작품의 제목이 들국이고요. 그쵸? 들국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기본적으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세팅된 작품에서 들국이라고 하는 그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님에 대한 그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쵸? 들국이 뭐기 때문에? 가을에 볼 수 있는,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이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계절감이 만약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게 잡혔는데, 그런 계절이 세팅되어 있는 작품에서 그 어떠한 자연물이 나온다면 그 자연물 자체가 뭐예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많이 나와요? 어떤 새? 기러기 많이 나오죠. 그쵸? 특히 기러기의 어떤 애상감, 이런 것들, 쓸쓸함, 이런 것들 드러낼 때 많이 쓰이는. 그리고 기러기라고 하는 건 기러기 울음소리로서 많이 나오고, 그쵸? 청각적 이미지. 뭐야? 이거 답 3번이었죠. 그쵸? 니에는 뭐였어요? 하얀 들국? 네. 이거 아까 3, 4번이 후보였어요? 네. 들국은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죠. 그쵸?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함축하는 존재. 사실 이거는 뭘 통해서도, 보기를 통해서도, 그쵸?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쵸? C. 도망갈 불고라는 표현과 연관지어 볼 때 화자를 떠난 임을 떠오르게 하는 존재이다. 일단 우리가 해당 작품을 읽을 때, 감상할 때 그렇게 읽진 않았어.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근데 시적 화자가 산그늘이 이제 질 때가 되어서 싹 밀려간 상황이라고 해보자. 시적 화자는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산그늘이 다 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시적 화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시적 화자의 상황 자체가 사랑하는 님이 내 곁에서 떠나거나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니까 산그늘에 대해서, 산그늘이 지는 것에 대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쟤도 님처럼 그대처럼 날 떠나네 라고 느낄 수 있겠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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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허용범위, 해석의 허용범위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해당 작품을 통해서 이 산그늘이 도망가 불고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그대가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보다 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선택 지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해석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 모평에서 웬만하면 문학에서 답이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때려 죽여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가 답이 된다고 했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감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게 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쌤 이거 잘 이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너희가 끊임없이 연습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천재하는데요. 빨개지고 있잖아. 오케이? 별로의 성민아? 우참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런 깨달음을 꼭 반드시 느끼는 경험이 몇 차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걸 유지. 그리고 감세로 형성, 유지, 감 형성, 유지, 추가 감 형성, 유지. 그 형성, 유지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민망. 네, 좋았어. 분위기 좋았어. 푸석하게 말라있는 형상을 통해 임에 대한 푸석한 지푸라기겠죠, 그쵸? 임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는. 에? 아직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 그쵸? 아니, 임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으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나가는 그 열망 때문에 아주 그냥 생명력이 풀 때가 되는 왜 이렇게 자라날 텐데. 민규쌤처럼. 아니야, 난 아직 푸석하게 말라있어. 뭐래? 맨날 뭐 스레드에 뭐 올리잖아요, 맨날. 스레드 얘기 좀 그만해. 막힘없이 이어- 술술. 이어지는 들국과 동일한 색채적 이미지, 하얗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열심히 하는 자기 전에도 알람 그냥 뭐. 새벽감. 아니, 어쩔 뭐. 수 없는 국어 강사. 그러니까 그 하얗다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가 하얗다라고 하는 그 색채 이미지가 결국은 그 들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지 않는 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미련하게도 그렇게 계속해서 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 시적 화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 서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잖아. 그것과 같은 색채 이미지라면 당연히 뭐겠어요? 같은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답 나왔었나? 3. 뭐 깜짝이야. 나의 산마다 단풍,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 단풍과 하얀 억새꽃 일단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자연물이지만 화자와 단절되어 있는 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어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어. 화자와 단절되어 있는 님을 떠올리게 한다. 어때요? 저렇게 세상이 아름다운다고 한들 뭐하냐? 왜? 님이 내 곁에 없으니까. 당신 안 오는데 뭔 소용이냐?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화자와 단절되어 있는 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단풍은 지금 시적 화자가 보고 있잖아.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은 그러니까 하얀 억새꽃의 하얀 손짓이라는 게 뭘까? 일단 억새꽃은 하얄 수 있죠. 하얗죠. 그쵸? 근데 그게 하얀 손짓이라고 하는 건 억새꽃이 뭐 하는 거겠어? 흔들리는 거겠지. 그리고 이 하얀 손짓이겠죠. 그죠? 근데 그거 시적화자가 뭐 하고 있어? 보고 있잖아. 보고 있다는 건 시적화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곁에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워하는 대상이에요. 그것들이? 아니죠. 그쵸? 답이 3번이었어요.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냐?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하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당신과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모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뭐한다? 어떠한 정서? 보고 싶다. 그립다. 가에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 과거의 묵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남아있는 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 뉘우치는 마음. 나의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 그 초생딸마저 그나마 님을 느낄 수 있는 초생딸마저 사라지게 되어서 어둠이 된 상황.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그러한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답은 3이네. 아 오늘 진짜 빨리 끝났다. 좀 쉬. 와 오늘 진짜 빨리 했다.